네, 오늘의 주요 뉴스 또 정리를 해드려야죠. 오늘 한겨레 하호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하호영 기자입니다. 예, 하 기자님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어떤 소식입니까? 예, 국회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예. 그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요 어제 국정감사에 나와서 12.3 불법 계엄 사태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 예. 법원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문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예, 어제 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 예, 위헌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을 받자 예.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라는 말을 반복했는데요. 예. 그러면 국회 해산과 의사처단 뭐 이런 것들을 언급한 계엄 포고령에 인권 침해 요소가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에는 그대로 시행됐다면 인권 침해라면서 전제를 달아서 답변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거 인권 침해 위헌이라는 말을 분명히 안 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포고령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입장에 이렇게 묻기도 했거든요. 예. 포고령이 시행되지 않았으니 그렇게 답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으니 예. 안 위원장은 실질적인 효력이 없었다라고 답하기도 했는데요. 예. 사실 무장병력이 국회에 투입된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예.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민들의 의견을 떠나서 보수 야당조차도 보수 야당에서도 예, 예. 인정하는 부분조차 말하지 못하는 안 한 겁니다. 그래요. 예. 인권위가 윤 전 대통령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안을 의결한 것에 대한 질문도 있었어요. 예. 지난 2월 10일입니다. 헌재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 의견을 인권위에서 의결한 바 있는데요. 그 권고안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 보장과 함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철회, 예.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좀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가인권위 직권조사 예. 이거나 의견 표명권은 부결을 시키고 내란 수교의 방어권 안건만 의결한 게 부끄럽지 않냐고 물었고요. 예. 이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군요. 예. 이 국회 운영위는 김현지 부속실장 출석 문제로도 시끄러운 곳이죠. 네. 예. 원래 국정감사 기간에는요. 각 상임위별로 해당 날짜에 감사를 하는 기관이 정해져 있거든요. 예. 이날은 인권위 국감이었으니까 인권위 얘기만 사실 하는 게 맞죠. 예, 예. 그런데 이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예. 오늘입니다. 오늘. 그래요. 네, 오늘 출석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요. 예. 예,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또다시 충돌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출석 가능성은 낮은 거죠. 일단 뭐 높지는 않다고 예. 봐야는 하는데요. 예. 일단 입장 차이가 좀 있거든요.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가 되면 출석을 할 것이다. 하지만 절차적으로 국회에서 출석 요구가 있어야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고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은 좀 좁혀지기는 했습니다. 그래요? 예, 민주당은 오전 출석. 예. 오전만 출석하자. 국민의힘은 종일 출석. 하루 종일 출석해야 한다라고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국민의힘이 오전 출석 받으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예, 일단 대통령실 국감에 어제 김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는 않았고요. 대통령실도 종일 출석은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예. 다른 시각도 좀 있습니다. 어떤 시각이냐면요. 예. 사실 여당이 부속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오후 일정에 직무상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라는 점을 들어서 오전 출석 제안했거든요. 국민의힘은 오전에는 업무 보고만 하니까 사실 하루 종일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3, 4시까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예. 국회를 취재하는 입장에서 보면은요. 예. 사실 실무적인 거고 현실적인 거기도 합니다. 질의 시간을 조정하거나 점심 시간을 좀 늦추면 됩니다. 그렇네요. 예, 점심 시간 좀 늦추면 2시까지는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대로 4시를 잡아도 한두 시간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이 사실은 네. 김 실장을 국감에 불러세우지 않고 정부 비판에 활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도 나옵니다. 그래요? 예. 실제로 여권에서는 국민의힘 이렇게 되면 김 실장 출석을 막고 있는 거는 국민의힘 아니야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요? 예. 기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자 입장에서는요. 예. 점심 굶고요. 예. 그냥 나오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점심 굶고 나오는 것 같아. 예. 일단은 여러
이슈가 있는데 이게 정치권 이슈로 네. 번지면서 네. 우리 사실 국정감사는 뭐 누군지 나와서 나라 예산 잘 쓰는지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게 정쟁으로 비화되면서 더 출석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만 좀 드리고 싶은데 핵심적인 사안이 민생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약간 벗어난 사안이긴 합니다. 예. 이 사안을 그럼 왜 이렇게 많이 다루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네. 어찌 보면 사소한 문제가 이렇게 커지는 상황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계속해서 두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이번에도 국회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추경호 전 원내대표 관련 체포동의안이요. 네,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국회의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 받고 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법무부가 어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예. 그 체포동의 요구서에 추가로 뭐 추 원내대표 관련해서 당시 표결을 방해한 관련 내용이 좀 있었나요? 예.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입니다. 예.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장 집결 요청과 관련돼서 문자를 보냅니다. 예. 그 직후에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곧바로 바꾼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면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위한 정족수를 확보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분출을 다투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국회의장의 요청과 달리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 밖으로 당사로 수집 요청한 거니까요. 예. 밖으로 수집을 한 겁니다. 그 의장이 담을 넘어 들어가서 계엄 해제 위해서 본회의 열려고 한 그때 말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계엄 선포 직후인데요. 지난해입니다. 12월 4일 0시 1분입니다. 0시 1분 국회의원 전원에게 국회의장 명의로 국회 본회의장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수집 문자를 보냈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당시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유일한 수단이 국회 표결밖에 없어서 국회의장이 직접 의원 소집에 나선 건데요. 자, 0시 1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분 만입니다. 2분 만에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0시 3분 의총 장소를 국회 밖에 있는 여의도 당사로 변경 공지한 겁니다. 뭐라고 하고 있어요? 추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일단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의장 문자 전에 추 의원이 의총 장소를 국회와 당사와 국회로 이렇게 계속 변경해가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혼란을 초래한 상황은 알려져 있거든요. 그럼 특검이 이게 표결 방해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국회의장 공지 직후에 혼란이 가중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좀 분명해 보이고요. 그러니까 계엄 해제를 지연할 목적이 있다라고 조은석 특검은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이 확보를 해야죠. 그러니까 계엄 해제를 결의하기 위한 표결 정족수가 제적용 과반수거든요. 이 확보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었고 당시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전체를 다 봉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총 장소를 변경하면 이미 본회의장에 도착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굉장히 혼란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은석 특검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엄 해제를 지연할 목적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예. 윤 전 대통령이 12월 3일 밤 11시 22분에 추 의원과 통화했어요? 네. 그러니까 12시 전이죠. 이거요. 추 의원과 11시 22분에 통화를 했고요. 이때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라고 이건 추 의원의 주장입니다. 추 의원이 설명은 했지만 특검팀은 이 통화에서 표결 방해가 논의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계속해서 세 번째 더 뉴스 보겠습니다. 세 번째 더 뉴스는 김건희 여사 관련 뉴스죠? 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통일교 쪽에 명품 선물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딱 잡아떼던 김건희 여사가 샤넬 가방 2개를 받은 건 맞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그동안 부인하던데 왜 갑자기 받았다고 인정할 건가요? 약간 전략적인 차원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샤넬 가방 802만 원짜리하고 1271만 원짜리 이 2개만 인정을 한 거고요. 이거는요. 사실은 올해 4월 31일
검찰이 압수수색한 뒤에 일관되게 받은 적 없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189일 만에 태도를 바꾼 겁니다. 이게 향후에 선고될 형량을 줄이기 위한 전략이다라는 것이기도 하고요. 예. 보석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라프 목걸이는 계속 부인하고 있다면서요? 그라프 목걸이가 아니고요.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클래식 버터플라이, 싱글 모티브 페어, 쉐이프 다이아몬드, 드롭 펜던트입니다. 왜 이렇게 길어요? 뭐 이름만큼 예. 비싼 목걸이이기도 한데요. 그래요? 예, 6,220만 근데 왜 원짜리. 그라프 목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 질문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일 다음번까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요? 예. 변호인은 해당 선물은 사용한 바 없이 모두 건진법사에게 반환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라프 목걸이 포함해서 우리가 알고 있죠. 구두 그리고 영상으로 온 국민들이 봤죠. 디올백, 그라프 목걸이 다 인정을 안 한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동안 이 샤넬 가방 관련해서는 뭐라고 했었죠 이게? 샤넬 가방을 포함해서 그냥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특검팀은 뭐 인상적인 말을 했죠. 사용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예. 기억이 납니다. 네. 자, 마지막 뉴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께서 고르신 더 눈여겨볼 뉴스는 뭡니까? 오늘은 정부 자산 매각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예. 정부 자산 헐값으로 판 이유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어제 직접 밝히던데요. 네네. 말씀드렸지만 정부 자산은 그 정부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진행자나 제 것이고요. 국민 거죠. 그래서 정부가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함부로 팔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겠고요. 김민석 총리가 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 매각을 포함해서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모든 매각 사례에 대해서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라고 지시를 했고요. 각 부처 및 관계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부득이한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한 대통령 지시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이행하라라고 밝힌 겁니다. YTN을 콕 집어서 말한 게 눈에 띄어요. 그래서 저희 신문도 일면으로 썼는데요. 그 청취자분들이 지금 여러 곳에서 이제 이 방송을 듣고 보고 계실 텐데요. 이 자산과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서울에서 출근길 계신 분들 지금 고개 돌리시면 서울 웬만한 곳에서는 보이는 건물 남산타워 있습니다. 그리고 광화문 지나다니다 보면 서울시청 딱 지나자마자 제가 결혼했던 프레스센터 있고요. 진행자께서 어디서 결혼하셨는지 궁금한데요. 그곳에 기자들이 하는 게 또 로망이기도 하고요. 여권에서는 그 남산타워가 YTN 지분 매각에 함께 넘어간 것, 그리고 말씀드린 한국프레스센터가 지분 이전과 함께 호밤건설로 넘어간 게 수도권 알짜 부지가 지분 매각을 하면서 민간에 헐값에 팔린 것 아니냐라고 꼽히는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 공교롭게도 그 두 부지 모두 언론사와 관련돼 있고요. 두 기업 모두 건설사이거나 건설 관련 업종이 주력입니다. 사실 이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좀 아주 엄중하게 이야기를 한 번 더 했는데요. 총리는 검찰과 경찰 합동 수사 등을 통해서 법적 책임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계약 취소 등 원상 회복까지 지체 없이 강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하호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